네, 마지막 역은 애플역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림 씨 또 이영훈 이사님 함께 안녕하세요. 마지막 역에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어떻게 오시는데 덥진 않으셨어요? 어우, 덥더라고요. 사람들이 절 보면서 더워하더라고요. 왜요? 아까 오는데 이제 여기에다 넥타이를 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저 보면서 더 이러시더라고요. 더위를 더 강하게 품고 또 오셨는데 또 뜨거운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무더위 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플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플의 일단은 실적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시간 외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먼저 그 이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애플이 작년 동기를 대비로 보면은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매출 영업이익이 다 줄었는데 네. 이게 시장 컨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네. 그거는 거의 맞췄어요. 부합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못한 거 아니잖아라고 이제 보고 있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전년 대비도 중요하지만 시장 컨센 대비로 많이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네. 그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발표가 막상 나고 나서 빠진 이유가 이제 3분기가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다음 분기 거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이번 분기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YOY로 보게 되면은 9%가 또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자체는 애플도 현재 지금 그 스마트폰 기기의 어떤 판매 축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네. 대신에 이제 그 영업이익 단에서 보면 전년 대비로 볼 때 별로 안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서비스 부분 있잖아요. 네. 그 앱 서비스 관련된 쪽 그쪽이 매출이 한 8% 이상 그 늘어났어요. 어플을 뭔가 다운받았을 때 나오는 수익 같은 거요? 그렇죠. 그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많이 늘어났는데 기기 판매가 적었다는 얘기는 결국 중고 폰들이 많이 이제 팔리게 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땐 네.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걸 계속 신제품을 파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실망이 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컨센 대비로는 괜찮아서 이렇게 예상치가 뭐 부합했다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뭐 전년 대비를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실적이 안 좋아서 좀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 그 AI 관련해서 생성형 AI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뭐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도 좀 투자자들한테 실망을 줬다고 하는데 이쪽은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구글이 바드가 있죠. 그리고 네. 이제 그 MS가 빙이라는 걸 런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가 9월 달에 아마 하나를 런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은 24년 중에 중대한 발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플도 사실은 10년 이상을 지금 이와 관련된 걸 준비해 왔다라고 팀 쿡이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장을 애플이 장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애플 자체의 그 디바이스, 애플폰 그 안에 이제 탑재가 되는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웹 서비스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도 같이 런칭이 될 수 있게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면 좋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는 올해 당장에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애플이 여태까지 만든 제품들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은 제품들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발표를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부분은 내년 중에 중대한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니까 네네. 그것도 물론 영향을 줬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올해 아이폰 판매가 생각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아이폰 그 15 네. 그거 출시할 때는 그 14보다는 훨씬 많이 팔릴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좀 덜 팔릴 것 같은 분위기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이폰 15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안 팔릴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이폰 관련된 이런 부품주들도 아이폰 15가 나오면 동방 상승을 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럼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 팔리겠지가 아니라 지금 수율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중국의 이제 그 OLED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카메라 모듈 쪽에서 수율을 못 맞추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처음에 출시되는 물량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그 교체 주기가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아이폰 15보다 15가 더 편하네요, 저도. 그렇죠. 15. 그렇죠. 그쵸. 네. 네, 괜히 영어 써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수율 이슈 때문에 조금 처진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수율은 잡히면 그만큼 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다음 분기보단 그 다음 분기 어차피 생산해가지고 팔아 나가는 거는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네. 한 분기 정도 좀 시차를 두고 보시는 게 조금 마음 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출시하면서 그건 크게 많이 팔리면서 대박이 날 거야 하면은 부품도 잘 되겠지 하면서 쫙 기대했다가 꺾이는 것보다는 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한 분기 정도 더 텀을 두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좀 여유 있게 가는 게 좀 안정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아이폰 15가요. 왜 이렇게 좀 판매가 좀 덜할 거라고 예상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산하는데 수율을 잘 못 맞춰가지고 그 이유만 좀 있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수율을 못 맞춘다는 얘기는 출시할 때 나올 수 있는 이제 기본 물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애초에 없으니까. 한정돼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기대감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팔릴 거라고 그랬었고 그것 때문에 그 애플 쪽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국내 부품 업체들도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네.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는 아무래도 처음 출시했을 때는 좀 덜 팔릴 것 같다. 그러니까 덜 팔린다는 거는 물량이 없어서. 그렇죠. 예, 제품이 그렇게 보시- 없어서. 예. 왜냐하면 주변에 그 15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왜 산다는 사람은 많은데 왜 못 팔까 했더니 수율 자체가 좀 제품 자체가 한정적인 게 이유가 되는 거네요. 그 정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진짜 15에 대해서 이제 아까 중국의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중국이 이 패널에 문제가 생기면 국내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쪽은 국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감당을 하고 있고 비상장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사실 별 큰 적이 아니죠. 그렇죠. 삼성이 워낙에 큰 너무 회사니까. 작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품업체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회사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네. 문제는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대체를 해가지고 출시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카메라 쪽에서도 약간 수율의 이슈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풀려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이전처럼 출시와 더불어서 폭발적인 반응 이런 거보다는 조금은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 지켜보시면서 조금 시간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좀 그 수율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럼 네. 좀 그 수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주가의 회복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수율이 회복이 되면 물건 출시가 원활해질 거고 원활해지기 시작하면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LG 이노텍 역시 마찬가지로 네. 자체적인 수율 이슈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주가가 지금 그러니까 애플도 많이 팔릴 것이고 이노텍 역시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지금 화면에 보니까 주가가 정말 많이 네, 빠졌네요. 뚝 떨어졌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이제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것도 그렇고 기사도 보면은 거의 잡힌 것처럼 기사가 나왔었는데 네. 다시 또 이제 얘기가 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이폰 15 이거 사고 싶은데 지금 물량이 없어서 못 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애플이 아이폰 15 말고도 2025년에는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을 할 거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현재까지는 이 삼성이 폴더블 폰 시장에서 최강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등판을 딱 하게 되면 이후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거 같아요. 이제 삼성이 최강자로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시장이 생각처럼 안 커지고 있죠. 네. 안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삼성 입장에서는 애플이 들어와 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애플이 들어와 줘 버리면은 폴더블 폰 시장이 확 일어나게 될 거고 맞아요. 그게 확 일어나게 되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안 뺏기려면 더 대응을 잘해야 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폴더블 폰과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자재,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삼성에서 또 당연히 납품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기업들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키워주는 게 삼성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애플 같은 경우도 고가 폰의 라인업을 구축시켜 가지고 단가를 더 높여가면서 자기들 마진 챙기는 거에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차라리 들어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의 폴더블 폰 신제품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살까 말까 좀 망설이고 오, 진짜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핸드폰을 좀 바꿔야 되는데 네.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좀 크고 이런 놈들을 좋아하지 이렇게 조금 작아진 거 접으면 확실히 예, 예, 작아지잖아요. 이게 갖고 다니면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서 얼리 어답터들 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네. 일단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제 접었을 때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2배 가까이 커져서 3.4인치가 됐고 네. 그 얘기를 맞으면 접은 걸 펴지 않고도 뭐 카톡에 보고 답장도 정도는. 거기서 바로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디스플레이가 커졌으면은 이제 배터리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반응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잘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품이 잘 나왔어도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동양권에서 그 복싱으로 옛날 얘기하면 복싱으로 해서 동양권에서 챔피언하는 것보단 네. 세계적인 강자하고 붙어가지고 세계 챔피언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그래야지 또 시청률도 높잖아요. 동양 그렇죠.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세계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시청률도 높으니까 이렇게 비교하니까 갑자기 옛날 사람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이 시장이 커지고 서로 좋아지려면은 애플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은 게 사실 애플의 그 아이폰하고 갤럭시가 경쟁을 본격 경쟁 구도를 가면서 갤럭시의 뭔가 성능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디자인도. 네, 디자인도 진짜 막 개선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있는 게 확실히 삼성 입장에서도 네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중에 하나가 비전 프로. 저도 그거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실제로 본 건 아니고요. 그냥 그쵸? 그 영상을 통해서 네네. 네, 봤는데 되게 멋있었거든요. 이 비전 프로 밸류 체인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을지 궁금해요. 그 밸류 체인은 일단 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OLED가 채택이 되면은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거기가 마이크로 OLED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그쪽 관련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죠. 그 증착과 관련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게 있고 부품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국내 부품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물론 수혜를 보겠지만 이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는 또 다른 디바이스가 출현을 한다는 거거든요. 애플이 지금 그동안에 가만히 보시면 애플이 옛날에 그 음악만 들을 수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에어팟. 에어팟. 아니다. 아이팟. 아이팟. 죄송해요. 그거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웨어러블로 그 무선 이어폰. 이어폰 네. 나올 무선 때마다 이어폰. 나올 때마다 시장을 다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출현을 하게 될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네. 다른 방송에서도 말했지만은 이거는 뭐 우리나라 기업과 애플의 어떤 차별성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실제가 그래 왔었으니까 국내 대표 기업이 그 똑같은 XR기를 만들어서 출시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시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애플이니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애플이니까 가능하다는 거는 보시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폰 유저들이 애플로 넘어가는 경우하고 애플 폰 유저들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애플로 넘어간 쪽이 그게 훨씬 많을 많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한 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 자체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폰 유저들 같은 경우는 애플이 만들면 일단 빠들은 무조건 사요. 앱등이들이잖아요. 네. 앱등이라고. 무조건 사는데 맞아요. 그게 실제 효과가 괜찮네라고 판단이 되면 처음에는 고가 제품을 내놔가지고 아무도 함부로 못 사는 제품 뭐 이래가지고 컨셉으로 하면 완판이 되면 네. 그게 보급형으로 나오면 보급형 같은 경우는 나도 살 수 있어가 돼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애플이 GPT 관련 AI 칩 관련해 가지고 10년 이상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이 XR 기기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15년 이상을 준비를 해왔고 M&A 해오고 다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와.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메타버스를 확장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컴퓨터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를 갖다가 옛날 영화를 보시면은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왜 화면이
가상현실에 맞아요. 딱 이렇게 떠가지고 쫙 손으로 해가지고. 그냥 쫙 펼치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현실 그게 보면 터치가 눈으로 홍채 인식이 되거나 손으로 하게 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네. 그런 어떤 그 노트북의 기능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컴퓨터의 기능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것도 체험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또 뭐 영화가 됐든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자 영화 관련된 건 컨텐츠가 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컨텐츠 강국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또 맞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이게 아까 디바이스의 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보면은 디바이스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디스플레이도 들어가지만 반도체 칩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시장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이 OLED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외에도 반도체 칩도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칩 하면은 또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을 키워나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IT 기업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XR 얘기해봤는데 네. 그 이야기 중에 AI 관련해서도 애플이 준비를 오랜 기간 해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준비는 오랜 기간 해왔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챗봇 시장에서도 애플이 진입을 하게 되면 좀 원래 애플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독점적 지위를 이 시장에서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우선 아이폰 내에 탑재가 돼서 아이폰 시장은 장악을 하겠죠. 그렇죠.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자기 시장을 지키는 게 첫 번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이퍼 클로버 하이퍼클로버죠. 네. 네. 이거 역시 그 검색 광고 시장 이런 게 지금 AI에 다 먹혀가지고 없어지는 만에 말이 많았었지만 그 시장을 지키려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 시장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첫 번째는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애플이 하면 뭔가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남의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게 호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구글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빙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게 온라인 시장으로 또 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구글은 또 바보가 아니잖아요. 걔들도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러고 싶을 게 있으니까.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단하기보다는 이제 애플이 어쨌든 자기 시장을 일단 지켜야 되니까 그 목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나오고 난 다음에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 챗봇 관련해서는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오늘 애플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애플과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이 항상 아이폰을 출시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폰도 마찬가지고요. 혁신이라는 게 현재 기존 폰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항상 뭐가 바뀌냐면 카메라가 바뀝니다.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 결국 카메라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 쪽으로 해가지고 신기술 뭐 보면은 애플도 이게 카메라가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맞아요. 나오는 거 있잖아요. 후면이 약간 네, 튀어나와 있죠.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앞으로 평평하게 만들어내는 기술 이런 것들도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부품이나 장비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일단 애플이 됐던 삼성폰이 됐던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항상 카메라 쪽을 먼저 보시라. 네, 그쪽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장비든 부품이든 그쪽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사실 아까 그 헤드셋 얘기 저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비전 프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와 부품뿐만 아니라 콘텐츠까지도 갈 수 있구나 수혜가 좀 확장성이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 정말 간단한 질문이에요.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메타버스 어떻게 또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와 함께 메타버스 테마가 다시 또 떠오를 수 있을까요? 테마가 아니라 이번에 현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저 현실을 회피하고 가상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단순히 테마로 해가지고 붕 떴다가 부러져 버리면 주식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비용 낭비인 거고 어차피 개척해가지고 나갈 공간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저기 애플이 만드는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애플 매니아들만 가지고도 이제 열리게 되면 애플이 만들게 되면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쪽에 있는 삼성이든 화웨이든 뭐든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어쨌든 이전보다는 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메타버스도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봤고요. 이영우 이사님과 저는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봬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